안녕하세요. 지식의 반찬을 더하다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도원의 검사 출신이신 방정숙 변호사님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가지고요. 업무상 횡령이라는 주제를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이게 뭐 뉴스에 나오는 큰 사건들 이런 걸로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오늘 자료를 보면요. 사실 우리 주변의 평범한 직장인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그 결과가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잘 보여주더라고요. 네, 단순한 실수가 어떻게 개인과 회사를 나락으로 빠뜨리는지 그 법적인 책임까지 한번 명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좀 흥미로운 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뭐 대기업 회장님들 비자금 사건 이런 거창한 것보다는요. 오히려 회사 돈을 직접 관리하는 정말 평범한 직원이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하네요. 네, 맞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보통 회사 자금을 이제 보관하거나 관리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이걸 개인적인 용도로 써버리면 그 순간 단순 횡령이 아니라 업무상 횡령죄가 되는 겁니다. 형법 제356조에 규정되어 있죠. 아, 업무상 그게 붙는군요. 네, 이 업무상이라는 게 그냥 회사 돈 쓴 걸 넘어서 그 직책에 주어진 어떤 신뢰, 이걸 저버렸다는 의미가 더해져서요. 그래서 일반 횡령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와, 그럼 그 업무상 횡령죄 자체만으로도 이미. 형량이 꽤 센데요.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이것만 해도 엄청난데 이게 끝이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여기서부터 사실 정말 심각해지는 건데요. 횡령한 액수, 그러니까 그 이득액이 일정 규모를 넘어서면요.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보통 줄여서 특경법이라고 부르죠. 이게 적용됩니다. 특경법이요? 아, 만약에 50억 원을 넘었다. 그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량이 정말 확 높아집니다. 5억, 50억? 기준 액수가 엄청 크긴 하지만 형량 자체가 비교가 안 되네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자료에서 좀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 일단 이 특경법이 적용되잖아요. 그러면 뭐 저는 초범입니다. 피해 금액 일부 갚았습니다. 이런 사정만으로는 집행유예를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아, 정말요? 네. 이게 그냥 개인 비리가 아니라 우리 경제 시스템의 어떤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아주 엄격하게 다루는 거죠. 와, 형사처벌도 무서운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회사에 끼친 손해도 물어줘야 할 텐데요. 이게 민사 책임이죠. 그렇습니다. 형사처벌과는 이건 또 별개로 진행되는 거고요. 회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민사적 책임도 당연히 따릅니다. 그럼 뭐 횡령한 돈만 갚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횡령한 원금은 물론이고요. 그것 때문에 회사가 추가적으로 입은 손해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회사 신뢰도가 떨어져서 영업 손실이 났다거나 아니면 이 문제를 파악하려고 회계 감사를 새로 했다. 그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수적인 피해까지 다 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범위가 생각보다 훨씬 넓네요. 네. 그런데 여기서 또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자료에서도 지적하는데 사실 회사가 그 횡령액 전부를 돌려받는 건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왜죠? 돈을 이미 다 써버려서 그런가요? 맞아요. 횡령한 사람이 이미 그 돈을 뭐 도박이나 투자 실패로 다 탕진했다거나 해서 변제 능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참 안타까운데요. 그 자료에 나온 실제 사례를 보면 이게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어떤 중소기업의 10년차 격리부장 A씨 이야기인데요. 평소에 너무 성실해서 사장님도 그냥 전적으로 믿었던 분이라고 해요. 네네, 그런 경우가 많죠. 근데 이 A씨가 주식 투자로 손실을 크게 봤나 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메꿔 보려고 아주 잠깐만 쓰고 다시 채워 넣으면 아무도 모르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처음 회사 돈 500만 원에 손해댔다는 거예요. 아하, 시작은 그렇게. 네. 그리고 실제로 처음에는 금방 다시 메워 넣었대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겠죠? 근데 이게 네, 바로 그 성공 경험이 오히려 독이 된 거죠. 한번 해보니까 괜찮네? 이렇게 되면서 점점 대담해진 겁니다. 그래서 횡령액이 그냥 눈덩이처럼 불어났고요. 또 손실이 나면 그걸 메우려고 또 횡령하고 이런 악순환에 빠진 거죠. 아이고. 심지어 이걸 들키지 않으려고 회계장부를 막 조작하고 가짜 세금 계산서까지 만들고 범행 은폐 시도도 점점 치밀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과 한 3년 만에요. 횡령액이 무려 10억 원까지 불어났다고 하니 이게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죠. 3년에 10억 원이요? 와. 그럼 결국 어떻게 됐나요? 발각이 된 건가요? 네. 결국 새로운 회계 직원이 장부를 보다가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걸 발견한 거죠. 그래서 모든 게 다 드러났고 회사는 뭐 망설일 필요 없이 바로 A씨를 고소했습니다.
결과는요? 일단 횡령액이 10억이니까 5억 원을 훌쩍 넘었잖아요. 그래서 검찰은 특경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고 A씨는 바로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재판에서는 이 거액의 횡령이랑 또 악의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 했던 점, 이런 것들이 다 인정돼서 징역 5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징역 5년. 네. 그리고 민사소송도 당연히 진행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씨 명의로 된 재산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회사는 결국 A씨 가족들이 어떻게든 마련한 2억 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8억 원은 고스란히 손해로 떠안게 된 거죠. 정말 개인의 삶도 완전히 무너졌지만 회사에도 정말 치명적인 상처를 남겼네요. 이 A씨 사례를 보니까 횡령이라는 게 정말 잠깐 빌리는 개념이 절대 아니구나 싶어요. 한 번 발을 잘못 들이면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범죄의 늪인 것 같습니다. 개인, 가족, 그리고 회사 전체를 다 무너뜨릴 수 있는 무서운 결과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에서도 정말 강조하는 게 만약에 혹시라도 좀 비슷한 유혹을 느낀다거나 아니면 내가 이미 좀 잘못된 길에 들어선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들면요. 혼자서 막 끙끙 앓지 말고 반드시 초기 단계에서 법률 전문가하고 상담을 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방안을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혼자 해결하려고 하다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네, 맞아요. 초동 대처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크거든요. 네. 오늘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요. 업무상 횡령은 정말 순간의 잘못된 선택 하나가 개인과 조직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안기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횡령액이 커지면 특경법이 적용돼서 훨씬 더 가혹한 처벌이 기다린다는 점 여러분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좀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자료는 주로 개인의 잘못된 선택과 그 책임에 초점을 맞췄잖아요. 근데 혹시 이런 선택을 좀 부추기거나 혹은 가능하게 만드는 조직 내부의 어떤 압박감이라든지 아니면 좀 허술한 감시 시스템 같은 구조적인 문제는 없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윤리의식을 높이는 것 외에 조직 차원에서는 어떤 예방책을 더 고민해 볼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렇게 깊이 있는 탐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자료를 제공해주신 법무법인 도원의 파트너 변호사이신 방정숙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